당뇨 환자라면 식사 한 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 기거 당뇨에 좋대라며 추천해주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괜히 혈당 수치를 확인해보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 오히려 혈당을 높이거나 부담을 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평소 잘 챙겨 먹던 음식이 도리어 당뇨 관리에 독이 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겠죠. 오늘은 한국인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당뇨 환자라면 조심해야 할 의외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기 힘든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꼽힙니다. 특히 포만감이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밥 대신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구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도 반드시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철저한 소량 섭취입니다. 문제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입니다. 흔히 고구마는 몇 개씩 한 번에 먹거나 아예 끼니 자체를 고구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 되면 군고구마를 연달아 먹는 경우도 흔하죠. 여기서부터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조리법과 섭취량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고구마처럼 장시간 열을 가해 단맛이 강해지게 되면 고구마 속 천연 당분이 포도당 형태로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식 고구마 섭취 방식도 문제를 더합니다. 고구마를 빵이나 떡과 함께 먹는 경우도 많고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는 마요네즈를 듬뿍 섞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조합은 지방과 당이 함께 작용해 혈당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포만감이 좋다고 해서 혹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매일 고구마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구마를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하루에 100g 이내 작은 크기의 고구마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 역시 중요한데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 당 함량이 높아지는 걸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고구마는 당뇨 환자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본인의 식사 습관과 총 섭취량을 고려해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흑미밥. 흑미밥은 최근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백미보다 건강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곡물입니다. 흑미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돕고 섬유질도 많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미밥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고 믿고 현미와 함께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흑미밥도 조심해야 할 요소가 상당합니다. 우선 한국 식탁에서 흑미밥은 백미와 섞어 지은 잡곡밥 형태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흑미의 함량입니다. 대부분의 잡곡밥에서 흑미 비율은 20%를 넘기기 어렵고 나머지는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백미입니다. 결국 밥 한 공기를 기준으로 하면 당을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흑미 자체도 탄수화물 함량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백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혈당을 자극할 수 있는 포도당과 전분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특히 흑미밥을 먹을 때 한국인 특유의 식사 형태를 생각해보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흑미밥을 듬뿍 퍼서 먹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국물 요리, 각종 반찬을 곁들이는 일이 많죠. 이때 찌개에 들어간 감자, 두부, 양념장 속 설탕까지 합쳐지면서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흑미의 쫀득한 식감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오래 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과정이 오히려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 작용을 통해 당분 분해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씹는 시간이 길수록 당 흡수가 빨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 환자가 흑미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밥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공기 이하, 즉 100에서 150g 이내로 제한하고 밥보다 채소 반찬의 비중을 높여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흑미밥이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마음 놓고 많이 먹는 습관은 당뇨 관리에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총량과 식사 구성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 요거트.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화에 부담이 적고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겨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콤달콤한 맛과 식감이 좋은 과일 요거트를 선택하는 일이 흔한데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요거트는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숨은 당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일 요거트 제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설탕, 과당 시럽, 농축 과일 퓨레 등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과일의 단맛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미료를 넣어 맛을 강화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당을 더해 제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저지방기나 무지방지라고 적힌 제품들은 지방이 줄어든 대신 풍미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을 생각해 선택한 저지방 과일 요거트가 오히려 일반 요거트보다 더 많은 당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요거트를 그냥 먹기보다는 뮤즐리, 그래놀라와 함께 섞어 먹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뮤즐리나 그래놀라는 곡물, 견과류, 말린 과일이 포함된 제품이 많아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당 농도가 더 높아지고 곡물류 역시 전분이 풍부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함량이 높은 과일 요거트에 또 다른 당과 탄수화물을 더해 먹게 되는 셈이어서 이 조합은 혈당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 환자라면 과일 요거트 섭취에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판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첨가물과 당류 함량이 없는 제품을 고르고 과일도 신선한 제철 과일을 소량 추가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딸기, 블루베리, 키위처럼 당 함량이 낮은 과일을 소량 올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뮤즐리나 그래놀라처럼 추가적인 탄수화물을 곁들이는 습관은 줄이고 견과류도 1회 분량으로 제한해 과도한 열량과 당 섭취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트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선택하고 즐기는 과일 요거트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 무첨가 두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에 좋은 음료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이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체 음료로 자리 잡았고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부담 없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호됩니다. 특히 무첨가, 무가당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은 당뇨 환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첨가 두유라고 해서 혈당 관리에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무첨가 두유라 하더라도 원료인 콩 자체가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첨가 두유 한 팩, 150ml 기준으로 보면 약 7에서 1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섭취 패턴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두유 한 팩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아침 대용으로 2팩,
3팩씩 연달아 마시기도 합니다. 또 아침 식사로 빵이나 떡,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과 함께 두유를 곁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경우 무첨가 두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체의 탄수화물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두유는 액체 형태라 섭취 속도가 빠르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유를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허기를 느끼게 되고 간식이나 추가 식사를 통해 또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사 패턴이 이어지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두유를 섭취할 때는 음료가 아닌 하나의 식사 구성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유를 마신다면 다른 끼니에서 탄수화물 양을 줄여 전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고 함께 먹는 음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빵이나 떡 대신 채소, 달걀, 닭가슴살처럼 탄수화물이 적은 식품을 곁들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부담을 줄이는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무첨가 두유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 무심코 반복해서 마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섭취량과 식사 조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음식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심코 먹다가는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섭취량과 조합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